건강을 상징하는 우유.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우유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당불내증을 겪는 사람들은 우유 섭취 후 복부 팽만, 통증, 설사, 가스, 메스꺼움 등의 불편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유에 포함된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인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락토스가 제거된 우유나 아몬드 우유, 두유와 같은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를 소량씩 섭취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우유는 포화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심장 건강을 염두에 둔다면 저지방 혹은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우유 섭취량을 줄이거나 식물성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신장결석은 칼슘과 옥살레이트가 신장에서 결합하여 발생하는데 과도한 칼슘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 섭취는 적정량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장결석이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유 섭취를 조절하고 옥살레이트가 적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적으로 생산된 우유에는 소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잔류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 이러한 우유를 섭취하면 호르몬 불균형이나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유기농 우유를 선택하거나 호르몬 및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유가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유에 포함된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유 섭취 후 소화 불편이나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한다면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는 칼로리와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초콜릿 우유나 당분이 첨가된 우유는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저지방 또는 무가당 우유를 선택하고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와 함께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은 산성 성분이 강하여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일의 산 성분이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장 장애나 복부 팽만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산성 성분과 만나면 응고되기 쉬워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유를 마신 후 감귤류 과일을 섭취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우유와 감귤류 대신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만약 감귤류 과일을 섭취한 후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된 시리얼입니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시리얼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은 소화가 빨리 되어 혈당 변동이 심해지며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우유와 함께 섭취할 시리얼 대신 통곡물 시리얼이나 무설탕 시리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유를 섭취한 후 설탕이 과도한 시리얼은 피하거나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옥살레이트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우유에 칼슘과 결합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섭취할 때는 우유 대신 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식사 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신장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옥살레이트 함량이 낮은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가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강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유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인데요.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며 뼈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에게 우유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뼈 형성을 도와 더 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우유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도 탁월한 도움을 주는데요. 고단백질 식품인 우유는 근육 형성 및 회복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제공하는데 특히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의 흡수 속도 차이로 인해 운동 후 빠른 회복과 장기적인 근육 보충에 모두 적합하며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회복을 돕고 카제인은 느리게 소화되어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심혈관 건강에도 우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화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또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심장 건강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우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D와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여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도우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우유의 유산과 아미노산은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우유는 유용한 선택인데요.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저지방 우유는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더 나아가 우유는 소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당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운동을 촉진하며 변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우유는 좋은 선택인데요. 우유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는 데 자주 권장됩니다. 특히 우유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E와 셀레늄은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셀레늄은 면역력을 강화하며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는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유에 포함된 칼슘과 이는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유당은 구강 내 산성도를 낮춰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유가 치아와 잇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유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통밀빵입니다. 통밀빵은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소화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통밀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통밀빵은 정제된 밀가루보다 혈당을 서서히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에너지가 천천히 방출되어 하루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밀빵은 비타민 B군과 철분이 풍부해 신경계 기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도 기여하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통밀빵과 우유의 조합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는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돕고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사과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운동 후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우유와 호두는 함께 섭취할 때 뼈 건강을 증진시키며 호두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와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호두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유익하며 우유의 단백질과 함께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우유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우유를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우유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신선도이며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보다는 최대한 유통기한이 긴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선한 우유는 맛이 더 좋고 영양 가치도 높기 때문이며 제조일자 또한 중요한데 최근에 생산된 우유일수록 품질이 뛰어납니다. 또한 우유를 고를 때 지방 함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반 우유는 약 3.5%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크리미하고 고소한 맛을 제공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나 진한 질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데요. 저지방 우유는 지방 함량이 12% 정도로 맛이 가볍고 부드러우며 체중 관리나 심혈관 건강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거의 없어 칼로리가 낮으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거나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더불어 원산지와 제조 방식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사료로 자란 소에서 짜낸 우유로 인공 첨가물이 없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제공합니다. 또한 목초 우유는 풀을 먹인 소에서 짜낸 우유로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풍미가 특징인데요. 이 우유는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 균형을 제공하며 고온 살균된 우유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저온 살균된 우유는 신선한 맛과 영양소 손실이 적어 자연스러운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냄새와 색상도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 신선한 우유는 고소하고 상쾌한 향이 나며 우유의 색은 맑고 선명한 흰색을 띱니다. 색이 탁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우유는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우유를 보관할 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1에서 4도씨 사이의 낮은 온도가 최적입니다. 우유는 실온에서 빠르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후 즉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냉장고 문보다는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냉장고 문은 개폐 시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유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를 개봉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봉 후 3에서 5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 이후에는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를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냉장고 속 다른 냄새를 흡수하지 않도록 하고 원래 용기를 사용할 때는 뚜껑을 단단히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지만 냉동 후 해동 시 질감이 변화할 수 있는데요. 냉동한 우유는 주로 요리나 베이킹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음료로 섭취할 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냉동 시에는 팽창할 공간을 남겨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서서히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우유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냄새와 질감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신선한 우유는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나지만 상한 우유는 시큼한 냄새가 나며 질감이 걸쭉해지거나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맛을 보면 상한 우유는 신맛이 강하게 나므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를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빛에 노출되면 우유 속 비타민이 손상될 수 있으며 우유가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냄새와 맛이 괜찮더라도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우유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유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우유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우유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